이번 토픽은 변동계수와 샤프 비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동계수는 영어로 coefficient of variation이에요. variation이 변동이죠. coefficient는 계수가 됩니다. 샤프 ratio는요, 그냥 샤프는 이름이고 사람 이름이고요. ratio 비율 이렇게 번역합니다. 먼저 변동계수부터 할 것입니다. 자, 변동계수는 정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변동계수의 정의 보니까 분자는 표준편차가 있어요. 분모는요, 평균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표본인 경우죠. 만약 모집단이라면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분자는 시그마고 분모는 뮤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변동계수 CV는 코이피션트의 C와 variation의 V를 합친 겁니다. 자, 여기다가 CV를 써보겠습니다. 이거와 S를 구별하려고 지금 합니다. 즉 표준편차와 변동계수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쉽게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는 우리가 위험도라 그랬잖아요. 또는 변동성입니다. 이건요, X바 대비 위험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 위험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위험도인데 X바에 비해서 얼마나 위험한가, 즉 상대. 예제 2.23을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볼게요. 1년생 골든 리트리버의 실태를 조사하기 3마리 길이를 재보니 110, 120, 130cm로 나왔어요. 표준 편차를 구하랍니다.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3마리 길이가 10, 20, 30입니다. 표준 편차를 구하랍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표준 편차가 어떨 것 같습니까? 같게 나옵니다. 그림으로 먼저 그려볼게요. 동그라미 1은 110, 120, 13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점이 나와 있고요. 동그라미 2는 10, 20, 30이고 세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동그라미 2입니다. 변동폭이거든요. 표준편차라는 것은. 그래서 변동폭이라 폭 한번 계산해 보면 이 정도 간격, 이 정도 간격, 이 정도 간격이죠. 세 개의 간격 보니까 이렇고 이렇고 이렇습니다. 간격이 똑같이 10, 10, 20, 10, 10, 20 간격이 똑같아요. 그래서 표준편차는 계산하면 동일합니다. 여기 계산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이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입어도 표준편차가 10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마리 깼는데 하나는 110, 120, 130이고요. 어떤 강아지는 보니까 10, 20, 30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게 산포도가 클 것 같습니까? 보는 눈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러나 비율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비율적으로 보면 이 긴 거에 차이가 조금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 긴 거에 차이가 조금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어떨까요? 10인데 20이 됐어요. 그러니까 2배가 됐고요. 20에서 무려 30이 됐어요. 10이 올랐지만 20에서 10이 올랐으니까 50%나 오른 거예요. 퍼센트로 따지면 이것이 훨씬 더 변동이 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변동계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변동계수는 상대적이라니까 일종의 비율 비슷한 거겠네요. 계산을 해보면 동그라미 1은 0.08이고 동그라미 2의 경우는 0.05가 나옵니다. 이 계산 그대로 해보시면 됩니다. 어느 게 변동계수가 큽니까? 이게 큽니다. 그 변동계수와 표준편차는 차이는 이런가? 표준편차는 일종의 변동폭이에요. 변동계수는요, 변동폭이 아니고 상대적 변동폭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변동비율이죠. 변동폭이냐 변동비율이냐입니다. 자, 이제 동그라미 3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골든 리트리버의 길이를 미터로 환산하니
1.1, 1.2, 1.3입니다. 표준 편차를 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얼마가 나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표준 편차가 센티미터로 했을 땐 10이 나오는데 미터로 했더니 0.1이 나와요. 110cm가 1.1이 됐어요. 100분의 1이 되니까 표준 편차도 100분의 1이 됐습니다. 변동계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변동계수를 구하면 0.08이 나옵니다. 뭐랑 똑같냐면 이랑 똑같아요. 비율이기 때문에 미터로 한 경우와 센티미터로 한 경우는 그냥 100배의 차이지 변동 비율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변동 계수는 같게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번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요약이 있죠. 읽어 보겠습니다. 표준 편차는 측정 단위에 따라 값이 바뀌는 반면 여기 했습니다. 10에서 0.1 바뀌었습니다. 센티미터로 측정했냐 미터로 측정했냐 그 차이인데 값이 바뀌어요. 센티미터에서 미터로 100분의 1이 되니까 표준 편차도 100분의 1이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변동계수를 보겠습니다. 변동계수는 측정 단위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0.08이고 0.08로 일정합니다. 센티미터로 쟀을 때나 미터로 쟀을 때나 변동계수는 동일합니다. 왜? 비율이니까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변동계수는 단위가 없다. 그 이유는 분자와 분모의 동일한 측정 단위가 상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계산한 게 보면 여기를 볼게요. 분자도 센티미터죠. 표준 편차라. 분모도 평균이라 센티미터죠. 싹싹 없어져서 단위가 없어집니다. 단위가 없다는 뜻은 측정 단위를 바꿔도 값이 같게 나온다는 뜻과 동일한 뜻입니다. 단위가 있다는 것은 측정 단위를 바꾸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표준 편차의 경우는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센티미터입니다. 여기는 미터입니다. 이 단위가 있다는 것은 측정 단위를 바꾸면 그 숫자 자체는 바뀐다는 뜻입니다. 표준 편차는 변동 폭에 대한 산포도인 반면 변동 계수는 변동 비율에 대한 산포도이다. 예를 들어 110, 120, 130과 10, 20, 30의 변동폭이 일정하다. 이 경우 표준 편차는 동일하게 10이나 변동 계수는 다릅니다. 그런데 110, 120, 130과 1.1, 1.2, 1.3의 변동 비율이 일정하므로 변동 계수는 동일하다. 라고 나왔습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국가의 이자율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 첫 번째 국가의 이자율은요 이렇게 나왔어요. 1, 2, 3이 나왔고요. 두 번째 국가는 11, 12, 13으로 나왔어요. 표준 편차 변동 계수를 구하고 어느 국가가 실제로 이자율의 변동성이 적다고 말할 수 있는가? 자, 여러분 생각에는 1%, 2%, 2%, 3% 되는 거와 11%에서 12%, 12%, 13% 되는 게 어느 게 변동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자율의 변동성이 더 높을까요? 1에서 2 되는 건 2배고요. 1에서 3이 된 건 3배입니다. 그러나 11에서 12 된 건요 10%도 안 됩니다. 11에서 13% 된 건요 20%도 안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가 더 심한 것 같아요. 이 경우보다. 그럼 표준 편차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표준 편차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표준 편차는 변동 폭이기 때문에 같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1, 2, 3이고요. 여기 수직으로 그리겠습니다. 1, 2, 3이라 이렇게 그려지고요. 두 번째 국가입니다. 첫 번째 국가는 11, 12, 13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이 지켜져요. 그래서 첫 번째 국가가 이렇습니다. 변동 폭은 어때요? 이 정도 폭이고 여기도 이 정도 폭이고 같네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 같습니다. 표준 편차를 구하면 같게 1%로 나옵니다. 그러나 변동 계수는 어떻겠습니까? 변동 계수는 비율이기 때문에 2배, 3배, 10%, 20% 정도라 변동 계수는요, 여기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변동 계수 구했더니 0.5가 나왔고 두 번 유가는 0.08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걸 그대로 반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변동폭이냐 변동 비율이냐, 여기는 변동폭이 같으니까 분사인의 표준 편차는 같고, 비율은 증가 비율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 변동 계수가 다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섭씨로 측정했더니 온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0, 10, 20이 나왔고요. 두 번째 지역을 보니까 화씨로 측정했더니 32, 50, 68 파렌하이트로 나왔어요. 표준 편차를 구해 보겠습니다. 표준 편차를 구했더니 첫 번째 지역은요 10이 나오고 두 번째 지역은 18이 나왔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나요? 표준 편차가 두 번째 지역이 더 크다. 실제로 클까요? 아닙니다. 하나는 섭씨고 하나는 파렌하이트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도씨라는 것은요 30 파렌하이트랑 같고, 10도씨라는 것은 50 파렌하이트랑 같고, 그 다음에 20도씨는요 60도 파렌하이트랑 같아요. 실제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근데 표준 편차는 다르게 나와요. 왜?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화씨 온도와 섭씨 온도의 관계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관계식입니다. 여기서 이걸 볼게요. 섭씨 온도 1도씨가 바뀌면 100분의 180이라 화씨 온도가 1.8 화씨 온도가 만큼 바뀝니다. 즉 여기서 표준 편차가 10이잖아요. 그럼 파렌하이트를 바꾸면 18인 거예요. 그 단위까지 우리가 감안을 하면, 즉 셀시우스랑 파렌하이트를 감안하면요 요거와 요거가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섭씨 온도가 10도씨가 바뀌면 화씨 온도는 18도 파렌하이트가 바뀌는 겁니다. 그게 같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변동 계수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변동 계수를 구하면요 첫 번째 지역이 1이 나오고 두 번째 지역이 0.36이 나옵니다. 같은 건데 0도씨와 30 파렌하이트, 10도씨와 50 파렌하이트, 20도씨와 68 파렌하이트 같은데 변동 계수는 달라요. 앞에서 리트리버 얘기를 했어요. 아까 리트리버에서 1.1m, 1.2m, 1.3m, 110cm, 120cm, 130cm 변동 계수함 동일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와 이거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변동 계수를 구하면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거와 이거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변동 계수를 구하면 틀린 거예요. 왜 그렇게 나왔을까?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건 섭씨고요. 이건 화씨로 보겠습니다. 섭씨 0도씨, 10도씨, 20도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식을 보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식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겠습니다. 원점을 지나가고 이 기울기는 100분의 18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0도 파렌하이트, 18 파렌하이트, 36 파렌하이트가 됩니다. 요 숫자들과 요 숫자들을 하면요 12는 같게 나옵니다. 근데 이 경우에 여기 보니까 어떤 항이 있냐면 30이라는 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계산을 하면, 이 파렌하이트를 빼야 오해가 없겠네요.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0은 32 파렌하이트이고 10도씨는 50 파렌하이트이고
20도씨는 68 파렌하이트입니다. 이제 이 숫자들의 CB를 구하면 다르게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왜 그럴까 하면 그냥 이 숫자에서 1.8배를 하는 경우에는 CB가 같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수항이 있어서 그대로 비율이 되지 않잖아요. 0, 10, 20과 32, 50, 68은 그대로 비율되지 않습니다. 꼭 상수항 32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CB가 다르게 나온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동계수의 다른 활용도를 보겠습니다. 사장님이 불렀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불러서 갔더니 사장님이 이렇게 해요. 야, 금융상품 A가 있고 B가 있는데 어느 걸 사? A를 사? B를 사?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직원이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한 끝에 이런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X반은 평균 수익률은 10%고 15%고요. 위험도 표준 편차를 구했더니 20% 40%입니다. 그러니까 크기를 비교했더니 상품 B가 수익률이 더 좋아요. 근데 위험도는요? 상품 B가 좋아요. 자, 우리는 어떤 상품을 사는 게 좋으냐 하면 수익률이 높고 위험도가 낮은 상품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수익률이 높은데 위험도는 높아 버려요. 그래서 B는 문제가 있나요? A는요, 위험도는 낮지만 수익률이 낮아요. 그래서 이 표를 들고 사장님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이렇게 했어요. B는요, 위험도는 높은데 수익률이 높아요. A는 위험도는 낮지만 수익률이 낮아요. 사장님이 또 그럼 뭘 사야 돼? 하고 물어봤습니다. 글쎄요. 왜 어려우냐면 수익률이라는 기준과 위험도라는 두 개의 기준, 두 개의 잣대를 들이댔더니 두 잣대에 다 만족하는 답이 없습니다. 금융시장은 항상 이렇습니다. 위험도가 높으면 수익률이 높습니다. 위험도가 낮으면 수익률이 낮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잣대로는요, 금융상품 A를 사는 게 맞을까? B를 사는 게 맞을까? 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동계수를 이용하면 구할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어느 게 더 위험한가를 따지면 되겠네요. 그래서 한번 제가 그걸 계산해 봤습니다. CB를 계산했어요. 금융상품 A의 경우는 분자가 20%이고 분모가 10%입니다. 따라서 2가 나왔습니다. 금융상품 B는 분자가 40%이고 분모가 15%입니다. 그래서 2보다 크니까 약 3 정도, 2점 몇이 나오나요? 그냥 3이라고 하겠습니다. 편의상. 어느 게 더 큽니까? 이게 더 크고 이게 작네요. 자, CB를 보니까 딱 A와 B를 딱 구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잣대가 두 개인 경우는 이런 경우에 어느 게 좋은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잣대 하나, 두 잣대를 하나로 넣은 변동계수를 이용하면 어느 게 좋은지 알 수 있습니다. 자, CB가 작은 게 좋을까요? 큰 게 좋을까요? CB는 상대적 위험도니까 위험도가 낮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게 좋습니다. 따라서 A가 더 좋은 상품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B는 이런 경우에 두 개의 잣대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의 잣대로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2.21을 보겠습니다. 투자된 A가 있고 B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랑 똑같습니다. 수익률이 낮으면 위험도가 낮고 수익률이 높으면 위험도가 높아요. 그럼 어느 거를 사야 될까? 어느 걸 더 좋을까? 기준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CB를 사용하면 됩니다. 두 개의 척도를 하나의 척도로 만들어 주는 거죠.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투자자는 A를 볼게요. 분자는 30%이고 분모는 20%입니다. 따라서 1.5이고요. 투자대한 B는 분자는 40%이고 분모는 30%입니다. 약 1.3입니다.
어느 게 크고 작냐 했더니 1.3이 작습니다. 즉 투자자는 B가 상대적인 위험도가 낮다. 상대적으로 더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CB를 배웠는데요. 그럼 이런 척도는 왜 없지?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위험도 대비 기대 수익률, 평균 수익률 하면 되겠죠. CB는 수익률 대비 위험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뒤집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뒤집어서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상품 A와 상품 B 어느 게 더 좋은지 알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이 값이 클수록 좋은 거겠네요. 이와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샤프 레이셔라고 합니다. 이것은 금융시장에서 쓰이는데, 샤프는 사람 이름이고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쓰는 기호와 약간 다르죠. 우리의 기호를 쓰면 이렇게 됩니다. 분모는 표준 편차고요, 분자는 x바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이런 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위험 자산 수익이라고 합니다. 무위험 자산은 위험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보통 이런 걸 모르냐면 단기, 장기에 비해 단기가 위험이 적고요, 국채, 회사채보다는 국채가 훨씬 위험이 적습니다. 그래서 무위험 자산으로는 보통 단기 국채를 씁니다. 아니 그러면 이걸 쓰지 왜 이렇게 쓸까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펀드 매니저는 기본적으로 현금을 가지면 안 됩니다. 금융상품만 갖고 있어야지 현금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럼 현금성 자산은요? 그건 괜찮습니다. 현금성 자산이라 하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하면 MMF고요, 미국 말하면 단기 국채입니다. 어느 정도의 현금은 보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생현금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현금은 수익률이 0이기 때문에 그렇고, 펀드 매니저는 어떻게든 수익률을 높여야 되니까 현금에 버금가는 현금성 자산을 갖는 것은 허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MMF나 미국의 단기 국채를 보유하게 됩니다. 최소한. 따라서 최소한 이 정도는 보유하니까 이거는 무조건 갖는 거거든요. 최소한. 이 펀드는 무조건 이거는 갖기 때문에, 미니멈으로 갖기 때문에 이 미니멈보다 얼마나 잘났냐를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냥 얼마나 잘났냐인데, 이렇게 하면 이 미니멈은 무조건 갖는 거잖아, 그거보다 얼마나 잘났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와 이건 매우 비슷하죠. 요것만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융시장에서 많이 쓰이고요, 펀드를 평가할 때, 펀드 1이 좋아, 펀드 2가 좋아 할 때 쓰이는 척도 중에 하나가 이 샤프 레이셔입니다. 근데 샤프 레이셔를 계산을 하면 아주 좋죠. 그런데 약간의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험도 대비 얼마나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좋으냐인데, 다음과 같은 예를 봐서 어떤 문제점인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드 1이 있고요, 펀드 2가 있어요. 수익률은 평균 수익률입니다. 3%고 X바예요. 여기도 3%입니다. 그런데 펀드 1의 위험도 표준 편차는 10%이고 펀드 2의 위험도 표준 편차는 20%입니다. 이건 같은데 위험도만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펀드가 더 좋습니까? 1이 더 좋은 거죠. 물어보는 많아. 수익률은 동일한데 위험도가 낮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계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샤프 레이셔를 계산해 볼게요. 1번의 샤프 레이셔를 계산하면 3% 빼기 무위험 자산 수익률을 5%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되고요. 펀드 2의 샤프 레이셔를 구하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0. 마이너스 0.2고 여기는 0.1이네요. 샤프 레이셔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수익률이 얼마나 좋아, 무위험 자산보다 얼마나 좋아 한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니까 이게 더 크죠? 마이너스 0.1이 마이너스 0.1이 더 큽니다. 그래서 샤프 레이셔만 계산하면 2번이 더 좋은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1번이 더 좋은 거라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했잖아요. 왜? 수익률은 동일한데 위험도는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샤프 레이셔가 뭔가 이상해졌네요. 자, 왜 이상해졌냐 하면 샤프 레이셔는 계산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한계가 있냐? 마이너스 값이 나올 때 비교하면 위험해집니다. 샤프 레이셔는 플러스가 나올 때는요, 서로 비교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플러스로 샤프 레이셔가 크면 클수록 좋은 겁니다. 그런데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요, 뭔가 상황이 바뀌게 돼서 두 펀드를 비교할 때 샤프 레이셔를 쓰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주식시장이 좋아서 샤프 레이셔가 더 플러스예요. 그럼 비교하면 어느 펀드가 좋은지 알 수 있지만 주식시장이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프 레이셔를 쓰면요, 이상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무너져 갈 때는, 즉 하락할 기간 동안에는요, 샤프 레이셔를 쓰면 곤란하겠습니다.